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쌀쌀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에는 경북 전 지역으로 강수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은데요. 이번 비와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미세먼지 수치가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영하 0.5도, 안동은 영하 3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반짝 아침 추위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성게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성게는 갯녹음의 주범으로 지목돼 오기는 했는데 연구 논문을 통해 규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녹음 현상이 심해 해조류를 찾아보기 힘든 독도 바다. 하지만 군데군데 감태 같은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란 곳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성게 제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바다숲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립수산연구원과 인하대 등 공동연구팀은 최근 독도 주변 해역의 갯녹음 현상이 성게 때문인 것을 규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조류가 덮인 비율, 즉 피복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평균 21%이던 것이 2020년에는 28%로 올랐습니다. 연구팀은 해조류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성게의 밀도 감소와 함께 해조류의 점진적 확장이 명확하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독도 연안 갯녹음 현상의 주 원인이 조식동물인 성게류의 증가 때문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해조류 군락 복원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바다숲을 유지하려면 성게의 밀도를 제곱미터당 2개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나 서남해안에서는 수온 상승과 육지에서 흘러든 오염물질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독도에서도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연안의 안반은 3만 8천여 헥타르, 이 가운데 33.5%에서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8명 안팎의 청년 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만 49세 이하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6명의 청년 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진군의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 3년 후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도 지난해 대형 산불 때 불에 타면서 1년째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울진군은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유치 희망 지역 공모에 나섰는데 기피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후보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울진 대형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울진군 생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 폐기물을 임시 야적해 1년째 외부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다 전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발생량이 한 4, 50톤에 지금 저희들 임시로 야적해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불탄 소각장 외부 건물은 응급 복구해 조만간 재가동할 예정이지만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옆 생활 폐기물 매립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매립 설계 용량의 80% 이상 매립이 완료돼 3, 4년 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새로운 입지에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까지 갖춘 생활 폐기물 처분 시설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인식에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필수적이어서 부지 선정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최소 65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해주고 매년 주민 지원금 지급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의 약 20% 정도가 그 주민 편익 시설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매년 그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약 20%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어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울진군은 생활 폐기물 처분 시설 신설에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발생할 매립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나곡리 매립장의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분양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본심사의 강화를 통한 분양 시기 조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을 계획 중인 아파트 시행사의 미분양 현황과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1월 말 기준 6,000세대에 이르고 있고 오는 2024년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000세대에 달합니다. 192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 이번 주말이면 20년째가 됩니다. 그날의 거센 불길과 시커먼 연기 기둥은 많은 이들의 일상과 삶을 집어삼켰죠. 151명의 생존 부상자들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년 전 한복 주단을 운영하며 신앙심 깊은 평범한 50대였던 전영자 씨. 화재가 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하고 평소처럼 지하철 1080호 열차를 탔던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힘껏 감을 찔렀지.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하니까 음성을 들었던가 봐. 저는 큰 소리를 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앰뷸런스에 실리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져 붙더라고. 이미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이게 기도가 완전히 그 시커먼 게 다 들어가니까. 1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 악화로 생업은 포기해야 했고 결국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지만 신앙의 의지에 버텨온 전 씨는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이들을 걱정합니다. 저야 또 그만큼 나이를 못다 하지만은 저마다 한참 크는 아이들이 그때 국민학생, 중학생 그 형제들 하나 있었을 겁니다. 서울에 이제 치료를 가는데 네 가면서 뭐 덜덜덜 떠는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니까. 그걸 못 고치는데 왜 너? 평생 가야 되는데. 공식 집계된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는 151명. 부상자 가족대책위는 당시 어리고 젊었던 부상자들의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이도 있고 다수가 학업이나 결혼,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산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하기에 이들에게 20년 세월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직도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10여 명은 후두암 판정을, 69명은 음성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상처입니다. 지난 2019년 대구시가 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내년이면 시행이 끝나고 나아진 건 없습니다. 부상자 대책위는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 부상자들이 참사 이후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하는 과정을 보면은 믿을 것이 아무데도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시장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을 받고 부상자들이 그나마 거기에 그 좀 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트라우마 이후에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 방화가 아닌 총체적인 부실 대응, 안전망 오류가 부른 사회적 참사. 생존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지원과 후속 조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 항사댐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가결됐습니다. 항사댐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포항 오천읍 일대 홍수 방어를 위한 시설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예타 및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건설 기간이 짧고 단층대를 감안한다면 댐보다 방수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열릴 상임위에 달려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엑스코 없는 엑스코역이다, 경북대 없는 경북대역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노선과 역사 위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역까지 12.4km 구간의 엑스코선 건설 계획을 보면 대구 공고역에서 경북대역까지는 1.95km, 경북대역에서 복현 오거리역까지는 1.2km입니다. 도시철도 역간 거리는 800m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두 구간은 800m를 훨씬 넘어섭니다.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역간 거리를 비교해 볼 때 당초 역간 거리인 800m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제대로 반영도 안 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이런 교통공사의 무원칙, 무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엑스코선은 대구 엑스코를 잇는 도시철도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정작 엑스코와 엑스코역까지 거리는 360m를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노선을 일부 바꿔달라는 몇 년간에 걸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질타했습니다.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이 과연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즉시 노선 변경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 방식으로 바뀐 데다 신설 역사가 추가되는 등 사업비가 많이 추가된 상태여서 당초 예산의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재검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구직 정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구직자가 관심 지역과 농작업 종류, 경력 등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의 구인 공고 등록돼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업 교육 포털들과 연계해서 농업 기술과 안전 교육 정보도 제공하고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농가 일모화 시스템과도 연계해서 전자 근로계약 체결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해선철도 영덕 포항 간 열차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3월 1일부터 열차 운행 시간이 일부 조정됩니다. 상하행 운행선 10회 가운데 기존의 포항역에서 6회로 제한됐던 KTX 환승이 10회 모두 가능하게 되고 1시간씩 기다리던 KTX 환승 시간도 20-30분으로 단축됩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영덕 포항 무궁화호 노선의 운행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운행 편수도 감축해서
영덕군민과 관광객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10억 원을 들여서 영덕읍과 강구면, 영해면 일대 7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 권역에 포함되지만 단독주택지나 외곽에 위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부터 123억 원을 들여서 18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관 30km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3배로 확대하고 이를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을,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한 달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매월 80만 원, 단축 시행 2달 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비 15억 원 등 모두 52억 원을 투입해서 착한 가격 업소 한 곳당 연간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지원을 늘립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 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물품이 지급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주소지 이전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3월 17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소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오는 20일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 시민의 거센 반발이 일자 지난해 2월 홀딩스 본사 소재지를 올해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기로 포항시와 합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고회 자리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태풍 흰남노 피해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항사댐 건설,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호미반도 국가해양 생태정원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심사 대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에는 경북 전 지역으로 강수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은데요. 이번 비와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미세먼지 수치가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영하 0.5도, 안동 영하 3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오늘 9도에서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도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5도, 고령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도 1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0.4도, 김천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3도, 청송 영하 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을 비롯해 9도에서 11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가 오고 대체로 흐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화요일까지 반짝 아침 추위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